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그 코스피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어쨌든 이제 코스피 자체가 요 구간 있죠? 저번에 의미 있는 가격대들은 항상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3250 위에서는 일단 버티고 있다는 거. 오늘 주가 상태, 지수 상태도 보면은 3250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장 초반에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내렸는데 이 배경이 FOMC 점도표 상에서 2023년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이, 그러니까 점도표가 나왔죠. 그 FOMC 위원들 중에 이제 점도표 상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 자체도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하다가 막 떨어지니까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점도표는 그냥 참고만 해라. 너무 거기에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진정이 된 모습이었어요. 그 여파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가 나오면서 오늘 쭉 빠졌는데 3250에서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고 쭉 올라가서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내려왔다가 출렁 올리고 나서 이 요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버텨내는 음, 자, 요 구간이죠. 자,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어쨌든 머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자, 이 가격대 하단을 보면 3263, 그러니까 한 3260까지도 어느 정도 버텨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제 지수가 버텼는데, 자, 근데 이 숨은 내막을 좀 보면은 개인이 오늘 또 10조 넘게 매수를 좀 했거든요. 매수를 했고, 이 매도 규모를 보면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외인들 매도가 좀 늘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차익 쪽,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비차익 외인들이 또 많이 즐겨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차익 거래도 보면은 이제 백오데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어, 차익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현물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강하게 나오고 있고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매도 규모를 늘리고 어 같이 늘고 같이 줄 때가 있고 하나는 올리고 하나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좀 아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이 늘린 경우 보시면 여기 이날 이제 순매도긴 했는데 보시면요. 매수가 이때보다 늘렸죠. 근데 매도도 이때보다 늘렸어요. 매수보다 매도가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또 이렇게 줄이는 경우 얘도 줄이고 얘도 줄였는데 얘가 줄어드는 폭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얘가 이렇게 줄어든 것보다 얘가 이렇게 줄어든 양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매수 이런 건데 방향성이 같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이 매수 상태는 좀 줄어들었죠. 이때보다 줄었는데 매도 규모는 늘렸어요. 지금 뭐냐면 하방 압력에 대해서 약간 시그널을 좀 주는 듯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가 좀 되거든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매도량을 지금 늘리고 있죠. 네. 늘리고 있는 상태고, 연기금은 아직은 좀 관망세입니다. 워낙에 여기는 좀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좀 빠졌다 간다 그래도 연기금 포지션상 큰 문제가 없다. 연기금의 어떤 그 운영 그 정책상 뭐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정책이 아니죠. 전략상 문제가 되는 게 없다. 그럼 버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건데, 금융투자나 투신, 외국계 모두 하방 압력을 좀 주는 거 봐서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지금 계속 10조 이상 언제죠? 6월 2일부터 10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지금 매수세에서 버텨내고 있거든요. 근데 외인들도 보면은 좀 매수가 늘었는데 매수는 줄이고 매도는 늘렸어요. 근데 기간도 보면은 매수는 줄이고 매도를 늘렸어요. 이 시그널들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방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외인 같은 경우는 포지셔닝 자체를 뭐 현물도 팔았지만 선물도 팔았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금융투자, 현물 시장 팔고 선물은 사긴 했는데
어쨌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3,300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이 상황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얘기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에이, 그렇게 안 끌어와지죠? 네. 자, 이 테이퍼링 요 기사가 있는데 연준입니다. 여기 FOMC가 이제 하면서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점도표상에 나왔던 거가 2023년까지 금리가 최소 두 차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이런 그 두 가지 축이 이제 돌고 있었는데 사실은 테이퍼링 언젠간 줄 거라는 생각이 또 시장에 많이 있어요. 네, 많이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물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충격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감당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좀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금리 인상은 좀 약간 다른 거거든요. 예전에도 어, 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던 적도 또 있었죠. 요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전에 2013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기 시작할 때 버냉키죠. 네, 버냉키 때 그때도 보면은 신흥시장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버티면서 올리다가 결국은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외화자금 유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 늦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을 타격을 보고 갑작스러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달러 인상이 되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 몰리고 이러면서 신흥국에 자금난까지 생기고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겹치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에 대한 테이퍼링보다는 금리 인상 쪽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게 사실 테이퍼링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조금 더 우려되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도표 18명에서 위원이거든요. 18명의 그 FOMC 위원들 중에 어, 금리가 두 번 이상 오를 것 같다는 걸 그 얘기한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11명이나 그렇게 찍었어요. 2023년 말까지 적어도 두 번 이상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전에는 2023년 이후나 올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확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오나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시장의 걱정은 금리 인상 쪽이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계속 예측이 됐던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미래에셋 때우 HTS가 좀 뭐 저렇게 됐네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때우 HTS가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제가 HTS 이것저것 써봐도 미래에셋이 좀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좀 개발 좀 안정화를 해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점도표 상일에만 나왔다는 거가 시장에서는 좀 더 불안감을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이 뭐 크게 이렇게 나왔던 거고 상황이 좀 심각해지자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점도표는 불확실하다. 이거는 금리 움직임에 대한 실제 예측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고 너무 이걸 과신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뭐 3.4 정도로 이렇게 할 거고 네, 2023년에 대해서도 조금씩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고용난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용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 쪽에 제가 여기저기 조사해보고 또 컨택을 해서 알아봐도 사실 미국의 문제는 이 테이퍼링이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저런 금리 인상, 네, 이런 것보다는 제일 큰 문제가 고용이에요. 지금 FOMC 뭐 연준에서도 계속 고용 문제를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알아보고 한 걸로 봐도 이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여러 가지로 많이 줬잖아요.
많이 주다 보니까 저소득 계층, 중저소득 계층에서는요, 지원금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버라고 있죠. 그 공유 콜택시라 그래야 되나? 공유 차량 서비스. 우버 기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 일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뭐야 지원금 받는 게 훨씬 더 나니까 일할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 올라가요.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업이 그만큼 사업을 더 잘해갖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하죠? 직원도 월급도 주고. 네, 이거 알돈잡에서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지금 자료 작성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은 자꾸 안 되고, 기업이 뭔가 사업이 잘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기업이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을 더 벌고, 돈을 더 벌면 나라에 세금도 내고 또 직원도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업 실적도 올라가고 시장도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자꾸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용 수치는, 고용 지수는 계속 살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어요.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러냐면,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쯤 할지, 뭐라고 언제쯤에 어떻게 얘기할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봐도 좋다. 그러니까 조만간 테이퍼링에 대한 거를 온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논의를 하겠다. 아마 얘기할 것 같다. 자, 관측은 뭐 9월 정도까지로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뭐 근데 이거 예상이 됐던 거예요. 3분기쯤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거고, 7월 얘기한 데도 있었죠. 7월쯤에 나올 거고, 내년부터 테이퍼링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된 그런 건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은 뭐 충격은 올 수 있지만 이미 많이 시장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반영했던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 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미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방어가 돼요. 외화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종목들, 네, 특히 오늘 장을 보면은 그 금융지주들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조정을 좀 받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융지주 관련된 그 법이 또 바뀌면 3분기인가요? 그때부터는 중간 배당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배당주로서도 그렇고 이 금리 인상 수혜도 그렇고 금융, 그다음에 종금 이런 데들, 그러니까 지주사, 금융 지주사, 종금 이런 데를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SK케미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상승 잘해서 케미칼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뭐 케미칼 외국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이제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 외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케미칼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개인은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면서 매도를 했고, 외국계 그리고 기관 이런 쪽에서는 좀 매수를 많이 한 그런 날이에요. 자, 보시면 투신 보험 매도량 거의 없죠. 그리고 연기금,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매도 안 하고 유지하고 있고, 외국계는 약간 매도는 나오긴 했어요. 매도는 나오긴 했는데 매도 없을 수는 없죠. 왜? 매수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요. 매수는 많이 늘렸죠. 이런 상황. 그 연기금도 매수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터닝 포인트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공매도 이거는 약간 해지죠. 지금 매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해지 형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 분위기에서 좀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이제 오래 전부터 계신 분들 좀 많이 아시겠지만 뻔하죠. 중요한 자리 이제 차근히 가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 다음은요, 이 장대 양봉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주가가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무리하다가 빠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면, 자, 이제 장대 양봉 살짝 올리고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27만 3천원 이 라인이죠. 전에부터 의미 있는 가격대, 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27만 3천원을 돌파했어요. 결국 뭐냐면 27만 3천원을 놓고 또 한번 공방전은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잘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에 한번 무리하게 28만원 건드리다 밀려났죠. 그거보다는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27만원, 이 가격대에서도 자, 장 초반에 26만원을 깨면서 살짝 매물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바로 올라가서 27만원 돌파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간 다음에 27만 5천원까지 노리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부담감을 느껴서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동시효과 상에서도 살짝 이렇게 빠진 모습을 좀 보였는데 위치상 지금은 이제는요 그 27만 3천원 자리 여기를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지켜내고 여기서 이제 다져나가야 이제 28만원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어쨌든 오늘 좋은 모습 참 보인 것 같고 수급상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내일 27만 3천원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 돼요. 장 자체도 지금 외국계나 이제 기관들 좀 매도 압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좀 가주는 상태 이렇게 되면 좋긴 한데 어쨌든 혹시라도 이제 외인 매도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조금 그런 거 대비해서 28만 원을 바로 건드리는 무리수보다는 27만 3천 원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케미컬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었어요, 오늘.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국계들은 이것 때문에 접근한 거, 어우, 깜짝이야. 네, 좀 아까 그 이미지 뭔가요? 제가 얼핏 보고 깜짝,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SK케미칼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외인들 사이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친환경 패키징 소재 확대. 자, 비에스터필드 이쪽에 좋은 얘기가 있었죠. 독일 비에스터필드 이게 유통하는 쪽이에요. 에코트리아. 이 에코트리아가 진짜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뭐 정말 주력이에요. 에코트리아 해서 나가는 건데 투명성, 내화학성이에요. 화학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좀 덜한 거죠. 이걸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그 저기 뭐죠? 아토피도 그렇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아토피 것만 하더라도 아토피 그쪽 시장도 크거든요. 근데 거기 관련해서도 아예 아토피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아토피를 완화할 수 있게끔 이런 화학 제품이 줄어들도록 하는데 역할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보면은 독일 유통사거든요. 유럽이죠. 독일 유럽에 있습니다. 네, 유럽에 있어요. 독일 유럽에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독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그 친환경,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법규화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푸시할 예정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 유통사하고 협력해서 재활용 원료 PCR이죠. 이걸 사용한 에코트리아를 출시한다는 거는 시장 공략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모노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피드단, 그 다음에 모주라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그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것들이 가잖아요. 전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한식, 특히 만두나 이런 것들이 간식에서 주식으로 올라서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 관련해서 보면은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활용에 대해서 되게 유럽에서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이런 걸 가져가는 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자, 유럽, 중동, 미들이스트죠. 네, 미들이스트, 아시아, 아프리카, 네, 이런 쪽, 그런 쪽에서 이제 그리고 브라질 이런 쪽에 대해서 유통망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통망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자, 여기서 뭐가 있죠? 7월달에 네, 생산 생산 그 라인 증설이 있잖아요. 증설 완공해서 이제 돌릴 거잖아요. 그럼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시동을 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점점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기존에 이제 그 에코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그 페트 원료죠.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사이클 그 스탠다드 인증을 획득한 상태예요. 글로벌이니까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증이 있으니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재활용률이 70%에 달하니까 유럽 좋아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이런 상태로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번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이제 페트 그 리사이클 업체 여기에 대해서 지분 10% 얻으면서 원료 2만 톤, 네. 거기 구매 권한까지 이제 얻어냈죠. 오프테이크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차근히 준비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씩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30만 원까지는 먼저 돌파해 올라가야 돼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어쨌든 기분 좋은 저녁 되실 것 같은데, 네, 목요일이죠. 내일 하루 더 남았는데, 내일 잘 버텨내면서 또 좋은 결실 있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어쨌든 데일리는 그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자리 이렇게 중요한 거 또 공유드릴 만한 내용 있을 때마다 케미칼 잊지 않고 항상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할 거고요. 따뜻한 말씀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용기 내서 이 댓글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 용기가 여러분 정말 저도 이제 방송하지만 어떻게 이게 실수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분, 네. 그것도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씀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믿어주시는 또 분들 너무너무 또 감동적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편안한 밤 되세요.